다시 결혼의 계절입니다. 연인으로의 마지막 순간, 동시에 부부로서의 첫 순간. 연애할 때는요, 진짜 하늘에서 보내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진짜. 하나도 안 빼고. 연애할 때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즐거운 거는 이 사람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영화 취향도 똑같고서 진짜 선생님분인가? 남편이 연애 기간 동안은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결혼해도 이렇게 나한테 배려를 참 잘해주고 날 참 잘 이해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싸울 일이 별로 없겠다. 그렇게 둘이 만나 하나가 되어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엽니다. 연애할 때는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싸우게 되더라고요. 저는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제 행동을 하면 저는 뭔가 특별히 잘못했다는 느낌이 없는데 제 와이프는 갑자기 표정이 뾰루퉁해지다거나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황당해가지고 왜 화를 낼까? 남자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오늘 들어와, 그러면서. 그거 뭐 제가 그런 말까지 머리 돌려가면서 이해되나요? 뭐 남자 다 똑같다는데 정말 그렇구나. 여자하고 절대 말로는 이기면 안 돼요. 이 2월의 어느 일요일, 6명의 여자들을 작은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아무 사전 정보 없이 모셔놓고 즉석에서 다짜고짜 30분간 대화를 나눠보라고 부탁을 해보았죠. 사실 이분들 오늘 서로 처음 얼굴 본 사이입니다. 어떻게 다 촬영하게 되셨어요? 계기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학교 다니는데 그쪽 팀장님 소개로. 네. 부부학교요? 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부부학교는 뭐예요? 첫 질문이 다음 질문을 낳고 곧이어 부부싸움이라는 가지로 뻗어갑니다. 둘만의 그 당사자 간의 그런 문제 있잖아요. 무심코 던지는 말 있잖아요. 중요한 말도 아닌데 사소한 거. 저는 항상 남편 말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이제 모든 화의 근원이 말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또 애기가요? 하나 있고 둘 있고가 둘 낳고 나니까 더 싸우는 거 같아요. 그죠? 하기 싫어. 처음 만나 어색했던 분위기는 잠깐. 한두 차례 말이 돌고 나니 순식간에 카페 안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남자만 6명. 이들에게도 똑같은 부탁을 해봤습니다. 주제는 뭐 자유입니다. 서로 뭐 인사를 나누시고 뭐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들끼리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인사를 하시죠. 집사람 때문에 억지로 끌려왔는데 네, 일산에 사는 최영순이라고 합니다. 아들 둘에 36살 용문 차이라고 합니다. 6 남자가 앉은 순서대로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하고 나니 뭔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근데 오실 때 다 오늘 아침에 별탈 없이 오셨어요? 나이가 제일 어린 최진태 씨가 슬쩍 화두를 던져놓고 대담까지 해봅니다만 다들 집안일 많이 도와주시나요? 어떠세요? 가사 분담 많이 하죠. 할 수밖에 없죠. 가사 분담 중 육아 얘기가 나오자 남자들의 말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더디긴 했지만 어쨌든 대화의 물꼬는 트인 것 같습니다. 10분을 경과할 무렵 제일 억울해요. 네, 제일 억울한 케이스인데 날 잡아서 하면 되는데. 지금
여자들의 대화는 빙판 위를 달리듯 점점 가속이 붙습니다. 자기가 딱 생긴다 했는데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할 말 없죠. 뭐. 그런데. 반면 남자들의 대화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듯 아슬아슬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정도 표현하면 넘어간 것 같아요. 집에는 뭐 가서 뭐 저기 놀이방 있잖아요. 거기서 놀고 충격이 크긴 크다고 그러잖아요. 물어보니까. 그리고 다음 순간 보는 제작진까지 얼어붙게 만든 그 순간. 그런데 말이죠. 실은 과묵한 이 남자들과 말 많은 이 여자들이 각각 부부랍니다. 이런 남자, 이런 여자가 한 집에 살며 대화하다 보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난 2달간 발이 닳도록 부지런히 돌아다녔습니다. 갓 결혼한 20대 신혼부부에서부터 결혼 10년 차인 40대 부부까지 대한민국의 평범한 부부 20쌍을 찾아가 남자와 여자의 말에 얽힌 속 깊은 얘기들을 들어봤죠. 정말 무릎을 치게 만드는 사연들이 참 많더군요. 일요일 오후, 부부가 그나마 얼굴을 맞대고 여유 있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죠. 뭐해? 아내 권영미 씨가 슬쩍 오늘 때 보는데 남편 용문찬 씨 마침 한가로이 인터넷으로 취미생활을 즐기는 중입니다. 오빠, 나 어저께 황당한 일 있었다? 이거 여기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이거 살려고, 응? 시장 가려고 이거 맞춰가지고 살려고 좀 가로 세로는 이 정도 된다. 그러니까 대략 이제 눈짐장으로 해가지고 시장 가서 갔어. 뭐 원단이 한마, 두마, 세마 있는데 그게 다 몇 개가 들어가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나한테 입내로 내는 거야. 첫 번째 집 갔더니 몇 집을 갔길래? 한 네다섯 군데? 두 번째 집에 갔어. 아, 또 거기서는 또 첫 번째 가게를 지나 이제야 두 번째 가게로 들어갑니다. 있는데 뭐 식탁보는 없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야. 어디서 산 건데? 어? 그 어디서 샀는데? 마지막에서 샀어. 몇 번째 가서 산 건데? 5번째? 5번째나 갔어? 어, 5번째가 산 거야. 아침부터 아주 이것 때문에 아주 식탁보 때문에 아주 또 갔다 와가지고 또 두 번째 집 얘기하다 말고 또 옆길로 셉니다. 왜? 결론이 뭔데 결론이?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해. 짜증 났다고. 나는 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를 다 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싶은데 뭐 간단하게 그냥 결론만 얘기해. 딱 그냥 끝만 듣고 싶은 거야. 그 이야기의 끝. 근데 짧게 해야 되는데 길게 하죠. 처음부터 서론, 본론, 뭐 중론, 뭐 하여튼 짝짝짝짝 하죠. 1막, 2막 뭐 해가지고. 그러면 저는 중간에 이제 듣다가 그래서 결론이 뭔데? 뭔데? 어떻게 됐다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가 왜 떨어지나 봐봐. 그게 뭘 아무것도 아니냐? 난 진짜 힘들고 진짜 이거 싸게 사고 발품 팔아가지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랬다는데 그게 뭘 아무것도 아니냐? 샀으면 됐지 뭐. 그만 얘기해. 샀으면 됐지 뭐. 계속 얘기하냐고 그걸. 따다다다다. 친구 누구네 언니가 왜 결혼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이번에 선을 봤는데 근데 마음에 드는데?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선을 봤는데 별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그럼 안 된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친구들끼리 말할 때도 일단 그 서론이 길면 다들 잘라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라고. 다들 그런 식으로 이게 대화가 익숙하다 보니까 서론을 막 얘기하고 있으면 다들 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요점이 뭔데 그래서 요점이 뭔데 그게 뭔데 이렇게 전후 사정을 들으려고 안 하고 딱 그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걸 설명을 해야 하는데 요점만을 얘기하면 내가 잘못한 게 된 그런 얘기를 전달이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핵심만 얘기해라.
그 마누라가 나한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그걸 먼저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도 그건 일단 나중이고 그 얘기를 하려면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다른 얘기를 막 풀어헤쳐 놓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가끔은 대화가 사실 끊기기도 해요. 짧게 듣고 싶은 남편과 길게 얘기하고 싶은 아내. 일요일 오후 부부의 대화는 급 중단되고 맙니다. 살살에 위에를 살살 두드리고 밑에를 이렇게 올해 초 새 식구가 생긴 최영출 씨 부부. 11년 전 캠퍼스 커플로 만나 7년 연애 끝에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 말 한마디 때문에 하마터면 이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만나보지도 못할 뻔했답니다. 진짜 크게 싸우고 헤어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겨울에 날씨가 아주 추웠어요. 그래갖고 둘이 길에서 서 있는데 너무 추워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너무 춥다 자기야 정말 너무 추워 막. 그래서 제가 그때 옷을 또 얇게 입고 갔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추워 어디 따뜻한 데라도 들어갈까 아니면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이라도 벗어줄 줄 알았어요. 자기는 굉장히 그때 옷을 두껍게 입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 파카의 이제 지퍼를 쭉 올리는 거예요. 진짜 춥네. 쭉 올리고 주머니에 손까지 넣고 혼자 막 두루두루 가는 거예요. 진짜 춥네. 그래서 제가 지퍼를 쫙 올렸어요, 파카. 아이고, 추워 하길래 춥네. 진짜 춥잖아요. 춥네. 지퍼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막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한테 나란 존재는 과연 뭔가 진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지 않나? 상당히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도 그때 그렇게 화가 났었다 그러니까 화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100% 이해는 공감은 잘 안 되죠. 몇백일 이런 거 세잖아요. 살 때 그냥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래도 네 속마음으로 그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 근데 네가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간단하게 같이 밥만 먹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동의를 했었거든요. 이제 밥 먹으러 가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안색이 확 변하면서 진짜 아무것도 준비 안 했냐고 정색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때 당황스러워가지고 이미 다 이야기를 했고.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그러잖아요. 여자들. 저는 꽃 같은 것도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명품 같은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면은 정말 그렇게만 생각하더라고요. 그 생각을. 그래서 꽃을 싫어한다니까 정말 꽃을 한 송이도 안 사주고. 이해했죠. 이해했고, 저도 나도 꽃 싫어해요. 얘기했고. 여기 생겼다고. 언제 생겼어? 난 못 봤는데. 여기 떡볶이집 없어지고 생긴대. 여기 떡볶이집이 없어진 거야? 오자고 몇 번 그랬어요. 떡볶이집이 없어졌구나. 초밥을 좋아하는 권영미 씨. 새로 생긴 이 초밥집 한번 오고 싶어 숱하게 남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도통 못 알아듣더랍니다. 맛있다. 주말이 다가오잖아요. 딱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외식을 기다리면서 어디 초밥이 맛있대. 거기 진짜 맛있대네. 그러면 신랑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래? 끝이에요. 그게. 그냥 음식이 맛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데요. 얘기하면 되지. 그걸 삥 돌려서 얘기할 것도 없고 남도 아니고 몇 년씩 살았으면서 저기 한번 같이 가보자. 언제 가자. 그러면 그래 알았어. 가자.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저거 맛있겠다. 그거 제가 그런 말까지 머리 돌려가면서 이해 되나요? 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여자들은. 그런 말들을. 나 생일날 이거 사주라. 추리링이었잖아. 아니 이걸로 바꿨어. 추리링이었었는데. 아니 이걸로 바꿨어. 오늘 왔어. 나 3월 1일날 기대할게. 노골적으로 턱 밑에 쏙 들어온 아내의 생일 선물 카탈로그. 나 그거 사줘. 나 그거 딱 바라고 있을게. 내 사이즈 알려줄게. 자기가 사와. 나 문에 나가면 있어.
근데 신랑이 딱 이렇게 이벤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신랑이 알아서. 제가 많이 흘리는 편이에요. 근데 그거 알아서 해주지를 못해가지고 이번에도 그 결혼기념일이 한 달 전이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미리 말을 해가지고 선물을 받아냈죠. 이게 결혼해가지고 8년 만에 처음으로 받은 선물이고요. 8년 동안 아무것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많이 쫄랐죠. 활짝 웃어야지, 활짝. 부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응. 그러죠. 자, 오케이. 아, 이쁘다. 신혼 때 안 주고 안 받자 쿨하게 한마디 한 걸 고지고대로만 들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8년이나 지나서야 터득했습니다. 남편에겐 돌려서 말할 게 아니라 직접 대놓고 말해야 한다는 걸. 30분간의 자유대화가 끝난 후 이번엔 한 가지 주제어를 던져보았습니다. 드실래요? 먹어도 되는 거야? 먹으래요. 저기 그러면은 저기서부터 하나씩. 저는 초콜릿 싫어요. 애들이 잘 먹어서 싫어요. 초콜릿 주는 사람이 제일 싫어. 얼마 전에 발렌타인데이였잖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날 그냥 주셨어요? 안 줬죠. 발렌타인데이로 시작한 얘기 또 가지치기가 시작됩니다. 연애 때는 이렇게 주면서 여기에 내 사랑을 담아서 막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줬다면은 정성이 가득했지 그 시절에는. 그런 것도 안 돼. 그 재미를 느끼기에는 우리가 좀 약간. 아 근데 연인들 보면 부럽지 않아요? 저만 그러는 건가?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엄청 부러워요. 그러니까 애 먹이기 위해서 뭐를 만들기는 하지만 남편을 주기 위해서 내가. 여자들의 초콜릿엔 연애 시절의 달콤한 추억이 담겨 있고 그 시절의 낭만과 감성을 퇴색시키고 있는 세월의 쌉싸래한 맛이 묻어납니다. 이번엔 남자들입니다. 남자들한테는 이런 주제는 참 애매한데요. 네. 이거요? 이거 그냥 초콜릿이잖아요. 그냥 맛이나 볼까요? 그냥 남자들은 그냥 이쁘네, 맛있네, 그냥 끝인데. 저는 그냥 달다, 비싸다. 네. 저 정도면 비쌀 텐데. 이 정도면 한 몇만 원 하지 않나요, 여기서? 몇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3만 원? 같은 초콜릿인데 이렇게 맛이 다릅니다. 눈에 띄는 차이는 또 있습니다. 남자들의 대화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린 반면 여자들의 대화엔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주제가 너를 띄고 목소리가 겹치고 엉키고 그런데도 대화가 된다는 거. 문제는 여자들만 된다는 거죠. 제가 들었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데 왜 말을 저렇게 할까? 말 좀 하나하나씩 끊어서 해라. 어머니 뭐 건강 얘기나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또 친구 얘기가 나와요. 친구가 오늘 무엇을 샀는데 이러이러했더라. 그게 참 마음에 들더라. 뭐 그게 어머니께 좋았다고? 화제가 중간중간 바뀌면은 도대체 얘기를 하지는 거야 말지는 거야 이런 경우. 그만해라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러고 딱 만나면 이제 할 얘기가 많잖아요. 오늘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이렇게 얘기를 다 집안일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빨리 하는데 신랑은 이제 이제 그 앞에 있던 문장들 다 기억 못하고 뭐 뒤에 있는 얘기만 딱 기억한다든가. 좀 예방접종 얘기하다 회사 얘기하다 집안 얘기하다 회사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그걸 쫓아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솔직히. 그 처제들하고 와이프가 얘기할 때 보면 3명인데 3명이 각자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해를 못 하는데 하나를 집중해서 다 해서 결론을 내리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하니까 뭐 3개를 같이 던지면은 공을 뭘 받아야 되냐 이거지. 천생연분이라는 믿음과 사랑으로 부부의 연을 맺은 남자와 여자. 살다 보면 이렇게 엇갈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 부부 대화의 장벽이 되는 이런 남자와 여자의 말의 차이는 대체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그 의문에 혹시 이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알다시피 사람의 뇌는 왼쪽 뇌와 오른쪽 뇌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중 왼쪽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영역을, 오른쪽은 감성적이고 창조적인 영역을 관장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어 활동을 하는 동안 특수 MRI로 뇌를 찍어보니 뇌가 활동하는 부위가 남자, 여자 각각 다르더라는 겁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언어 활동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입니다. 남자의 경우 좌뇌 쪽만 빨간 표시가 있는데 여자는 우뇌 쪽에도 빨간 부분이 보이지요? 즉 남자는 언어 활동을 할 때 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좌뇌만 사용하는 반면 여자는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우뇌도 같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언어의 뇌가 남자들은 좌뇌에 90% 이상 있지만은 여자들인 경우에는 약 한 60 내지 70%는 좌뇌에 있지만 약 한 30-40%는 우뇌에도 같이 말하는 이런 중추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도 말을 더 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왼쪽 뇌와 오른쪽 뇌 사이엔 뇌량이라고 불리는 신경 섬유 다발이 있는데요. 두 뇌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일종의 다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뇌량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두껍답니다. 남자들은 이제 좌뇌 위주를 많이 쓰고 여자들인 경우에는 좌뇌와 우뇌를 이제 같이 쓰죠. 그러니까 좌뇌와 우뇌에서 온 정보, 이쪽에는 일부의 분석과 이쪽에는 전체적인 파악하는 거,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같이 좌뇌 우뇌가 빠른 속도로 서로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면서 그게 자기가 딱 판단을 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정보를 비교적 남자들보다 잘한단 말이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아이를 보는 사이 아내 김주원 씨는 아이의 이유식을 만듭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칼로 당근을 써는 것쯤 여자들에게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지요. 지원 씨가 신기한 건 동갑내기 남편입니다. 결혼하고 함께 살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라는데 지원 씨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사이 남편에게 또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열렬한 팬인 남편이 아이를 보다 말고 TV에 빠져든 겁니다. 자기야 내일 일찍 퇴근해? 자기야 내일 일찍 퇴근하냐고. 뭐? 내일 일찍 퇴근하시냐고요. 내일? 내일 없어. 기다려봐. 빠지셨어. TV에 빠지셨어. 남편한테 분유 좀 빨리 타다 줘. 막 저기는 분유 좀 시켜줘.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분유를 가지고 오다가 TV가 이쪽에 있으면 TV를 이렇게 보다가 거기서 이렇게 멈춰 서 있어요. 애는 울고 있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그 순간 잊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잊어버리고 TV를 보는 순간 내가 뭘 하려고 했든지 앞으로 뭘 하기 위해서 여기 지나가든지 잊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난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자주 있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신랑이 이제 컴퓨터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일 애들 어디 놀러 간대더라 챙겨놔야 되는데 이따가 뭐 간식 좀 사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래 놓고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잠깐 뭐 슈퍼에 일 있어 갈 때 사오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면 네가 언제 이래요. 저는 분명히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뭐 할 때 구체적으로 이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얘기를 했어. 분명히 집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들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글쎄 보통 남자분들도 많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영화나 뭐 스포츠 같은 거 한창 빠져갖고 볼 때는 와이프도 포기해요. 요즘은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이제 애들한테서 아빠 또 뭐에 빠졌다. 화나죠. 뭘 집중할 때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럴 때 얘기하면은 되려 신경질을 내서 얘기를 안 해요. 왜? 조용히 하라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전혀 안 해요. 근데 그게 지금 앞니만 하는 거는 거리의 차 안에서도 종종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이제 계속 가면서 부부가 나란히 앉아 얘기를 나누는 오붓한 공간. 또 움직인다. 그렇게 되면 앞니가 그런데 남편 함경훈 씨 아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가요?
아랫니는 이렇게 들어가면서 얼굴 형태는 훨씬 더 이뻐진다고 그러더라고. 오 선생님 되게 친절한 것 같아. 갑자기 막 차가 이상합니다. 말도 안 해. 그래서 그거 하고 있고. 잠시 후 유턴입니다. 이게 왜 내비를 보고서 길이 잘못 와. 아, 나 못 살아 죽겠다 진짜 늦어 죽겠는데. 무슨 사람이 연속을 해야 한참 만에야 나타난 유턴구역. 부랴부랴 차는 왔던 길로 되돌아 달립니다. 우리 신랑은 말귀를 제일 못 알아들을 때가 운전할 때가 제일. 운전할 때는 언니 운전이에요. 언니 저 상대방. 저 사람 따라가야 돼. 운전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하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뭐 아주 중요한 얘기는 제가 이제 못 알아듣는 거 아니까 아예 하지는 않지만 항상 보면 운전할 때 했던 얘기를 내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물어보면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그거 아까 내가 네가 전화하라니까. 들었어. 내가 아까 간지 얘기했잖아. 네가 전화하라고. 아까 그게 내가 분명히 전화해놓으니까. 못 들었다고요. 어떻게는. 뭐라고는 얘기는 하긴 해요. 그래 알았어. 이제 주변을 보는 거죠. 알았어. 뒤에도 보고 그러면서 옆에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얘기하는 거를 이제 듣기는 듣지만 핵심적인 것만 듣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안 그러거든요. 저는 운전할 때 라디오도 켜서 라디오도 다 듣고 옆에서 뭐 애가 탔다 그럼 애랑도 얘기도 하면서 이러고 가거든요. 저는 잘 들어요. 저는 다 들어요. 다 듣고 무슨 얘기 했는지도 알고 그리고 저는 운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 가거든요. 실제로 동시 수행 능력에 남녀 간 차이가 있는 것일까? 대화에 참여한 부부 6쌍을 대상으로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실험 시간은 총 5분. 처음 1분 동안은 TV 시청만 합니다. 화면엔 박명수 씨를 시작으로 무한도전의 6 멤버들이 5곳의 장소에 가 직업 체험을 하는 과정이 각각 1분씩 편집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식탁 위에 1분이 지나서 유재석 씨가 나타날 때 전화 통화를 시작합니다. 아침 안 먹었고요. 듣고 간단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남녀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부터 수건을 개주십시오. 다시 2분이 지나면 수건을 개기 시작합니다. TV 시청과 전화 통화까지 동시에 3가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착해요. 너무 남한테. 실험 결과 통화 집중도와 수건의 개수에서는 남녀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TV 시청 결과는 달랐습니다. 모두 TV만 보던 처음 1분 동안 나왔던 박명수 씨는 잘 기억하더군요. 노홍철 씨가 이제 수족관에서 하셨던 일들. 그다음에 정준환. 그런데 남자 6명 중 1명을 제외한 5명은 박명수 씨 외 다른 멤버들의 출연 내용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뭐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박명수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삽질했나 이렇게 땅 같은 거 판 것 같은데.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고. 박명수 씨하고 그 육수 저 음식점 사장님? 예. 유재석 씨는 혹시? 못 봤어요. 나왔나요? 그 유재석 씨가 어떤 할아버지랑 만나서 징치는 거, 그리고 노홍철 씨가 장어 잡는 거, 그리고 정영돈 씨랑 전진 씨랑 식사하고 소방관 일한 거랑 봤는데 기억이 안 나. 정준하 씨가 배추 하는 거. 그죠? 유재석 씨는 저기 뭐지? 반면 여자 6명 중 3명은 4명 이상의 멤버들을 기억했고 나머지 3명의 여자들도 박명수 씨 외에 한두 명의 출연 내용을 더 기억해내더군요. 전진이 그 소방서에서 일하는 거. 정영돈 씨가 소방서에서 일하시는 거. 여자들인 경우에는 가운데 케이블이 굵으니까 좌뇌우뇌가 코디네이션이 잘 되니까 논리적으로 7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뜨개질하면서 신문 보고 텔레비전 보고 귀로다 듣고 애기 우나 안 우나 애기도 체크하면서 여자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남자들인 경우에는 이 좌뇌만 가지고 뭐를 하니까 좌뇌가 한 군데 빨라들이면 우뇌는 작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나뿐이 못해. 똑같은 사람인데 대체 뇌 활동의 차이는 왜 생긴 걸까요?
그 단서를 찾기 위해 잠시 아주 먼 옛날로 돌아가 봅니다. 그 시대의 남자들은 가족을 먹일 식량을 구하기 위해 매일 위험한 바깥 세상으로 나가 사냥을 했습니다. 때론 몇 시간씩 말없이 매복을 한 채 기다렸고 움직이는 동물을 잡기 위해 민첩하게 행동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죠. 그렇게 오직 사냥감이라는 목표 하나만을 열심히 쫓았습니다. 반면 여자들에겐 집에 남아 가족을 돌보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러자면 사람의 감정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공감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는 능력이 필요했지요. 가까운 곳에 과일과 채소를 채집하고요. 또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식량과 정보를 얻고 나누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유지해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각자의 역할에 적합하도록 뇌가 진화했고 그 점이 남녀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게 진화론 쪽의 얘기입니다. 남자들은 굉장히 직선적이다. 그런데 여자들은 좀 원형적이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마주치면은 문제 해결 중심적이다. 먼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여성들은 문제 해결보다는 이 과정 중심적이다. 자기네 회식은 너무 심하게 달려. 그러니까. 회식을 하더라도 제발 늦게 들어오지 말라고. 얘 태어나고 와서 하루에 2시간 이상 연달아 자본 적이 내가 없잖아. 얘를 우는 얘를 안고 얘는 또 내려놓으면 계속 울잖아. 얘를 안고 방을 치우고 청소를 하고 잠도 안 자요. 가만. 안아줘야지 자. 손님 올 때 있잖아. 누구 오신다 할 때 그땐 일하는 그 팥줄바 아줌마를 하루만 써. 아니, 사람도 네가 안 쓰고. 네가 스트레스 받는다며 그것 때문에. 아니 근데 그 결론은 그게 아니라 첫째 애를 낳고 우울증 오잖아요. 산후우울증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많이 힘들다고. 그래서 진짜 종교의 힘이라도 빌어야 될까봐 라고 얘기를 하면 신랑은 이제 교회를 가자, 절에를 가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는 교회를 가거나 절에 가는 건 아닌데. 그래 그럼 같이 절에 가자. 내가 같이 가서 뭐 왜냐면 가면 또 마음이 풀어질 수도 있잖아요. 거기 가면 조용하고 분위기도 좋더라. 저 딴에는 생각을 해서 얘기한 거죠. 병원에서 피부과에서 요거 바르라고 준 약이거든요. 거의 다 썼어요. 네, 여자로서는 이게 손 보이기가 약간 창피해요. 네. 제가 출산 후에 주부습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남편에게 주부습진이 생겼다고 얘기했더니 제 남편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장갑 끼고 해 이렇게 얘기해요. 장갑 끼면 되지 않나요? 주부습진 제가 손을 봤는데 뭐 심한 것 같지 않던데. 아마 약 샀을 겁니다. 출산 후에는 장갑 끼고 설거지를 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다가 예를 들어 옆에 아이가 넘어지거나 그럴 때는 장갑을 낀 채로 아이를 만지면 그 아이도 손에 젖고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궁금하진 않고 그냥 결론만 내리고 그냥 장갑 끼고 해. 이건 아니잖아요. 엄마 뚱뚱해. 아니야 엄마 안 뚱뚱해. 엄마 얘는 날씬했어. 여보. 왜? 나 내일 옷 사진 찍어야 되는데 뭐 입어? 옷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 어제 입은 거라도 입어. 회사 갈 때 맨날 입잖아. 아니 회사 할 때 입는 그런 거 말고. 좀 우리가 노력하면 되지. 뭘 노력을 해, 우리가. 괜찮아. 옷이 안 맞네. 입고 나갈 옷이 없다. 라는 말에는 나는 출산 전보다 10kg가 쪄가지고 당신 만나서 그 처녀 시절 때의 S라인 몸매는 어디 가고 나는 지금 이렇게 10kg나 쪄가지고 이런 뚱땡이 아줌마가 돼버렸어. 되게 슬프거든요. 사실 여자가 몸매가 변한다는 건 되게 슬픈 일인데. 전아 저기 사진 봐봐. 저기 엄마다? 누구게? 엄마 옛날에 저렇게 이뻤어. 응? 다시 한번 여기 돌아가자. 내일부터 덜 먹고
옛날에 그때 그거 진짜 그러니까 지금 아줌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 좀만 참으면 돼. 뭘 좀만 참으면 돼. 그냥 딱 기다리게 해줄게. 기다려. 제가 원하는 거 딱 그거죠. 그때 이제 듣고 싶은 말은 야 너는 지금도 참 예쁘다 정말. 네 몸매 아줌마 중에서는 36살 아줌마 중에서는 네가 최고다. 맞다. 어떻게 뺄까? 좀 덜 먹지. 그리고 뭐 그럼 덜 먹고야 좀 많이 드시는 게 옛날이랑 똑같으면 되겠냐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당연히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조언도 좀 잘 해주다가 그게 어느 정도 지나는데도 잘 성과가 없더라고요. 아 그러면 약이라도 먹어볼래? 네, 다 같이 인사할게요. 오른손 배꼽에 수도과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게 안녕. 두 손 화이팅. 파이팅. 인사의 말로 인사 같이 먹겠습니다. 내가 오늘 사무실에서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있잖아. 나 너무 열받게 하는 거 있지. 내가 그러면서 어쩜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니? 나 진짜 오늘 나 진짜 열받아 죽는 줄 알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래 힘들었겠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나는 그거 하는 마디면 되는데 우리 신랑은 그래? 야 그럼 그 선생 잘라. 이러는 거 자기가 뭔데? 항상 그런 식이에요. 뭐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러면 자기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나는 해결책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자기가 물어봤으면은 답을 듣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답을 준 것뿐인데 반응이 이제 화나고 뭐 짜증내고 그러면은 그래? 알아서 해라. 왜 물어보냐? 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뭔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 저한테 조언을 얻거나 도움을 얻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얘기한다라고 저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오면 뭔가 조언해주고 도움을 주고 방향을 설정해주고 하는 게 저의 그냥 기본적인 어떤 그 롤. 그런 얘기를 할 때 나한테 뭔가를 해달라. 내가 해결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런 형식으로 이제 얘기에 많이 비춰지니까 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왜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꺼낼까 이런 생각이 일단 먼저 드는 것 같아요. 부부가 가장 결정적으로 엇갈리는 그 순간 남자들의 생각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하고 그럼 조금만 더 봐. 며칠 동안 싸는 며칠 동안. 그러나 그 순간 남자들이 모르는 여자들의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제가 저희 신랑한테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저를 위로해달라고 제 편을 들어주고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아 네가 정말 이랬겠구나. 그래 속상했다. 그냥 마음만 알아달라는 건데 그냥 그럴 때 그냥 남편이 아유 그래 서운했겠다 그 말만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 말뿐만 아니더라도 그래 그랬구나라고 그냥 계속 들어주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 얘기를 못하게 하니까 하지 말라는데 어떡해요. 자기가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한테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어떤 거 할까? 뭐 할까? 골라봐. 이거? 이거? 나무에 난 구멍에 초록색을 색칠해 보세요. 이거 뭐야, 세나? 이거 뭐야? 나무. 나무인데, 세나 봐봐라.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응? 이렇게 대화 상대가 부족하고 그런데 아이랑 어린아이랑 아무리 대화를 한다 그래도 응? 어른들처럼 이렇게 막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신랑이랑 그 대화를 기다리고 그러는데 신랑은 잘 안 받아주니까 뭐가 재밌냐? 나무 열받아 죽겠구만. 야, 그럼 그 공연을 상품은 내가 사서 나중에 우리 60 되었을 때 안 막히고 한 번에 뻥 갈 수 있을까? 2줄 이상은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같이 있는다고 맨날 말하는 건 아니니까. 나도 오늘 때로 만들려고 그래서 일주일치 막. 누구랑? 혼자라니까 뭐 누구랑이야. 혼자라니까. 뭐야? 왜? 혼자서 왜 그래요? 왜 방황을 하고 그래 아줌마가? 그 아줌마는 방황하면 안 되는 거야? 너는 신랑이랑 우리 신랑이랑 똑같아. 성격이 너무 똑같은 것 같아. 제 유일한 낙이요. 퇴근길에 친구하고 통화하면서 수다 떠는 거거든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쌓였던 거를 막 친구한테 하면은 정말
제가 정말 그 속이 다 뻥 뚫릴 정도로 친구가 응해주니까 거의 뭐 퇴근길에 많이 스트레스를 날리는 편이에요. 집에서는 그냥 참아요. 잘 안 받아줘요. 얘기해도. 저희 여자들은 뭘 하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다다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맞장구를 쳐주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맞장구를 못 쳐주니까 재미가 없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풀려다가 오히려 더 쌓이는 것 같아요. 기분이 되게 해소가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성들은 좀 그런 거 공감도 막 해주고 그러잖아. 같은 여자친구들끼리 얘기하면. 우리 신랑하고 얘기를 하면 그래. 그래서 항상 그런 식이잖아요. 남자들은 친구들은 대화하면 그래 맞아. 걔 너무 재수없어. 막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탁 풀린단 말이에요. 1시간이 지나도 여자들은 지칠 줄을 모릅니다. 12시는 넘기지 마. 웃고 고개를 끄덕이고 추임새를 넣고 맞장구를 치고 그러니까. 맞아. 이것이 여자들이 말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대화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지금 내가 작은 거에 지금 현재는 작은 거에 진짜 나중에 역시 남자들은 다르죠.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키려 노력하곤 있지만 한눈에도 이 대화를 지루하게 느끼고 있음을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좀 있어. 가끔가 어디가 아프면 그걸 먼저 살펴요. 근데 와이프는 약간 실제로 남자들은 처음 30분간의 대화가 끝나자 단체로 고통을 호소했었지요.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이런 내용 자체도 사실 좀 어색한 게 있어도 벌써 이렇게 좀 신변잡기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민망하지 않아요. 남자들끼리는 만나고 우리 아버지가 이거 안 해요. 볼까봐 걱정해요. 그냥 집안 얘기 안 하고 회사 일만 얘기하고 우리 남자들은 앉아서 한 10분 정도 얘기하면 이제 가자. 가서 뭐 뭔가를 액션을 취하는 뭐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다. 그게 참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이런 자리.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한. 이런 자리는 상당히 좀 짓눌린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뭔가 어떻게 해야 목적이 될까? 없어요 지금. 남자들은 이렇게 대화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자들은 대부분 다 속에 있는 얘기를 안 하고 뭐 머리에 있는 얘기만 한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일적인 얘기나 아니면 뭐 정치적인 얘기나 뭐 돈 버는 얘기 이런 얘기밖에 서로 간에 오고 가지 않으니까. 피디님도 그러시지 않으시나요? 일차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는 대화를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어떤 목적이 있는 대화. 지금 현재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목적이 있으니까 빨리 끝내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 목적 때문에 대화하는 거고. 대화 목적은 없죠.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거죠. 목적이니까 하면 기분 좋아지고. 그 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은 뭔가 목적이 달성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네. 기분이 울적할 때 그리고 그럴 술도 안 때 먹어도 친구들하고 돼. 만나서 얘기하면 기분이 다시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듣기에는 쓸모없는 그냥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인데 여자들끼리는 그게 다 교감이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해도 상대편에서 나오는 반응은 그때마다 다른 여자들은 말을 하면서 친해지는 거고 남자들은 친해져야지 말을. 네. 지금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들은 많잖아요. 다 지금 현재도 이제 이해는 못하고 앞으로도 아마 이해는 못할 것 같아요. 저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왜 저렇지가 아니라 저렇구나. 난 안 그런데. 시간이 종료되었음을 알리자 그제야 긴장이 탁 풀리는 남자들.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말을 멈춥니다.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이제 그 다음날 반면 여자들의 경우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오랜 친구 사이로 오해도 했겠지요. 오늘 처음 만난 6명의 여자들. 촬영이 종료됐지만 오히려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사랑도 미움도 먼저 말에서 비롯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갈등도 생기고 오해도 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해하고 터득하게 되는 게 부부 사이의 말 아닐까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남자와 여자의 말은 달라도 엄마와 아빠는 아이들에게 같은 말을 쓴다는 걸.
부부들의 말도 세월 따라 닮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 수많은 창들에선 부부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누고 있겠지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그 남자, 그 여자의 말을 들으며 마음도 함께 듣고 계신가요? 전부 다 좋아가지고요. 이제 결혼할 생각을 해갖고 있습니다. 공주처럼 대할 겁니다. 늦게 만났어요, 저희요. 네, 늦게 만난 만큼 이 소중한 인연 앞으로도 꼭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네. 서로 싸우지 않고 마음을 잘 이해하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